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 시장 지금 관망하는 모양새, 보합 안에서 제한된 움직임만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 컨닝 페이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CPI가 당기는 시장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지금 코스닥이 약간 파란불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는 네. 이 기대는 있으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이 좀 미치지 못해서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이 하락하면서 지수가 좀 힘을 못 받는 걸까요? 그런 영향도 좀 있고요. 어제 좀 많이 땡겨놨고 오늘 이제 막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는 약간 좀 고민도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제가 CPI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CPI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16개의 금융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3.0에서 3.2까지 보고 있죠. 일단 시티를 포함한 5곳이 3.0 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9곳이 3.1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JP모건을 포함한 3군데가 3.2, 3.1이 대다수인데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CPI가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와서 굉장히 좀 안 좋았었죠. 다만 이번 연도는 이 CPI가 예상보다 더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올지 더 많이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면 지금 시장이 주춤했던 게 CPI가 높게 나온다면 혹시나 긴축 흐름이 또 강해지지 않을까. 특히나 매파적인 말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건데요. 오늘 밤 9시 반에 이 CPI가 예상했던 대로 3.2 이하로만 나와준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성장주 위주로 올라갈 것이다. 오늘도 보시면 몇 개 반도체 종목들,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주까지 다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 모습에 있어서 결국은 뭐 오늘까지는 저는 무조건 다 보유 전략인 것이고 지금 이 전망하는 정도로 CPI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관점 갖자.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현금 보유는 아니라 봅니다. 오히려 더욱더 좀 선택을 집중해서 좀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최현덕 매니저는 지금 시장을 좀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CPI 기대감 때문에 내일까지도 올라갈 거고 만약에 CPI가 좀 높게 나온다.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좀 전략이 바뀌어야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16개 증권사 예상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크게 벗어날 거라 보진 않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시장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공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도 현금 보유하는 날은 아니다라고 했으니 네. 또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지금 상당히 포트 안에 많은 종목들이 반도체 네. 그리고 실적 기대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네. 이거 조금 정리하고 갈까요? 아니면 목표가 터치해도 더 가져갈까요? 목표까지 터치하면은 일단 팔아야겠죠. 그리고 사실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더 사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시면 또 가는 종목들이 좀 계속 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도 일부 좀 갖고 가야겠습니다만은 안 올라간 것도 좀 놓치면 너무나 후회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욕심낸다기보다는 좀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또 새로운 거 좀 저점 있는 걸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할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미코를 말씀드릴 건데 미코도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최고가 대비 16%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3,000원 못 갔죠. 일단 미코 같은 경우도 이제 웨이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부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이닉스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대형 기관을 상대로 비공개 IR이 있습니다. 지금 미코도 그에 해당하는 수혜주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까지 보유하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또 리뷰했던 STI. 자, 어제 무료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건데 STI도 어제도 큰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시장이 변동했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결국 이 STI가 하이닉스하고 이 리플로 장비를 공동 개발해서 공급했었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에서 HBM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가장 수혜를 볼 겁니다. 지금 STI 같은 경우는 아직도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뭐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40%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하나 더 보시면 두산 테스나. 사실 후공정의 대표적인 종목이 테슬라였던 건데 두산이 인수했던 거고요. 잠깐 조정이 나왔지만은 어제부터 큰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죠. 결국 삼성이 지금 이 4나노 쪽에 또 이 파운드까지 수주했던 얘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후공정 쪽에 또 너무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들은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잘 올라가고 있죠. 저는 오늘 밤 CPI가 잘 나온다면 결국
긴축 흐름이 종료가 될 것이다라는 흐름에 있어서 성장주 대표하는 또 반도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반도체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거는 반도체다. 오늘 또 두산 테스나가 이틀 연속 급등을 하면서 그렇죠. 시장에 또 각인을 시켜줬거든요. 특히 후공정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지금 오후에는 또 이수페타시스가 네. 갑자기 시세가 분출되고 있어요.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반도체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반도체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덩이 덕분에 종목은 무엇일지 아직 안 움직인 종목도 있다고 했으니까 네. 그런 종목인지 볼게요. 키워드 보시죠. 인텔 DDR5 이끈다라고 키워드를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인텔이 서비스 이제 만든 CPU 이 사파이어 레피즈가 최근에 좀 버그가 있어가지고요. 네.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이제 생산이 좀 중단됐었거든요. 맞아요. 그 생산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최근에 DDR5 관련해서 내려와 있던 건데 지금 다시 생산이 재개되기 때문에 너무나 좋게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일단 좀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출하가 재개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DDR5 수요가 급증이 예고된다는 건데 아시겠지만 이 DDR5 관련주가 쫙 올라갔다가요.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파이어 레피즈가 잠시 중단했던 거고요. 출하가 재개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살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달 초까지 이제 이 출하가 중단됐다가요. 다시 출하가 좀 재개되고 있는 거고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인텔의 글로벌 CPU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텔이 다시 대량 양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일단 2월 중순부터는 2분기 중순부터는 다시 시작했을 거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반등 신호가 들어올 거다라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아마존이 지금 우리 인천에도 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지금 글로벌 IT 기업들이 그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서버에 들어간 CPU가 지금 DDR4에서 지금 다 DDR5로 교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고성능 저전력인 DDR5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도 인텔 CPU하고요. 지금 호환성 검증 절차 돌입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업이 DDR5로 가고 있어서 지금 이번 연말까지 본다면 DDR5 비중이 25%까지 올라와서 DDR5를 첫 역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DDR5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구형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DDR5를 신형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걸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은 이 비중이 40%까지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DDR5 관련주는 이 사파이어 레피즈가 잠깐 출하 중단됐을 때 조정에 나왔을 때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요. 주가 보시면 아직까지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놓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거는 놓치지 말자라는 천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안에서 비메모리 쪽 이야기, 특히 AI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었는데 네. 이 DDR5가 잠시 출하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그렇죠. 우린 이 종목 쪽을 또 하나 발굴해봐야 된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DDR5와 관련된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는 TLB입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이 바로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국내 1등 PCB 모듈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DDR5 하면 몇 가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TLB를 빼놓을 수 없다. 자무시대 차트 좀 보면 아시겠지만은 충분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접근하시는데 그렇게 무섭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이닉스 양이 60%고 삼성전자가 30%, 마이크론에서 5%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이 DDR5 관련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에서 TLB가 하이닉스 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DDR5 메모리 모듈 PCB 메인 벤더가 하이닉스 메인 벤더가 TLB고요. 올해 기준 서버 드림이 DDR5 비중이 약 지금 22%까지 보고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 역시도 내년도 DDR5 비중을 약 40%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TLB가 가장 수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DDR5 관련해서 매출이 가장, 그러니까 이 총 매출 중에서 DDR5 관련 매출이 가장 또 높은 기업이 TLB이기 때문에 그냥 DDR5 하면은 TLB가 가장 수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비공개 IR이 있어서 여기서 HBM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이야기할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HBM하고 DDR5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급등하게 TLB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 출하가 중단되면서 충분한 조정이 나왔죠. 지금 어제부터 저점을 잡았고 다시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TLB가 주가를 좀 이렇게 길게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 있습니다만은 사실 다른 HBM 관련주 비해서 또 뭐 이수페타시스 비해서 사실 많이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권점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를 31,000원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26,500원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TLB를 억눌렀던 악재가 조금씩 사라지니까 다시 네. 전고점까지의 트라이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목표 주가는 31,000원, 손절 가격은 26,5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언덕의 덕분에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거든요. 네. 두 번째도인가요? 두 번째는 반도체는 아니고 네. 반도체만큼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실적이 좋은 전차군단, 그래서 자동차입니다. 20조를 확보한 SK이노베이션인데 이로 인해 최근에 SK온향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SK온이 지금 SK이노베이션 20조를 확보하다 보니까 과연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대규모 수주가 나올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좀 보면서 또 이와 관련된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20조 자금 수혈에 성공한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6월 말 같은 경우에도 SK이노베이션이 1조 원대 이상의 증자를 했죠. 일단은 증자라는 기업한테는 악재입니다만은 이게 증자해가지고 빚을 갚는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악재겠습니다만은 증자를 해서 지금 유망한 산업에 투자한다. 이건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빠지고 있지는 않죠. 6월 말에 1조 1,8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고요. 이 자금 조달 목적이 총 1조 2천억 되는 건데 약 8천억 정도가 시설 자금하고 타법인 증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자하기 위한 증자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어디로 투자가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총 증자한 것까지 합쳐서 20조 원 이상을 자금 확보한 건데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미국 에너지부에서 정책지원금 12조 원. 그러니까 증자는 거의 1조 2천억 한 건데요. 지금 미국 에너지부에서 정책지원금을 12조 원 확보한 겁니다. 그만큼 어쨌든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이야기고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지원 받고 있는 거고요. 이 금액을 가지고 이제 미국 켄터키주 1, 2 공장을 지금 짓는 거고 지금 테네시 공장까지 짓고 있는 건데 지금 이 SK온하고 포드하고 합작 법인이 블로벌 SK거든요. 이 블로벌 SK가 이제 지금까지 SK이노베이션이 어떤 그 투자금이 좀 부족했었고 증자가 안 됐기 때문에 수주가 미뤄졌던 건데요. 20조 원 확보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블로벌 SK에서 그 수주가 나올 거다라는 거고 현재 지금 SK온이 수주 잔고만 290조고요. 현대차하고 합작 법인까지 들어갔을 때는 350조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금 확보했고 수주 잔고만 지금 거의 300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어디 수주할 것이냐. 지금 최근에 하나기술, PNT 다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거는 SK온향을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못 받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다른 종목들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연 최현덕 매니저의 두 번째 선택은 어떤 종목일지. 이번에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라 했으니 네. 이 시즌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윤성 FNC 장비주지 않나요? 네, 믹싱하는 기업인데 네. 2차 전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믹싱을 하는 겁니다. 양극재를 만들 때도 믹싱을 해야 되는 거고 응급제 마찬가지인 건데 그 배터리를 만들 때 가장 앞단에 있는 게 이제 믹싱입니다. 그래서 그 믹싱은 원래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던 건데 이 윤성 FNC가 국산에 성공시켜가지고 이쪽에서만 지금 특허를 40개 갖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올랐는데 네. 다시 지금 조정권에 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PNT 마찬가지죠. 결국 이 SK온에서 대형 수주를 받을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윤성 FNC 실적 잘 나와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SK온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핵심 공정은 믹싱 솔루션을 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SK온 믹시 장비를 100%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포드사하고 이제 이 글로벌 SK 나왔을 때 믹시 장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성 FNC의 믹시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꽤 큰 거죠. 그래서 매출 비중의 70%가 지금 SK온을 통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LG 엔솔도 들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런 것들을 턴키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미 시장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장비 수주할 때 다 턴키로 수주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가장 유리한 게 윤성 FNC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매출과 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2배 좀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2배씩 커지고 있는데 지금 SK온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미뤄뒀다가 이제 대규모 수주가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수주가 나올 때까지는 그런 기대감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많이 올라오고 나서 최근에 시장 조정에도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또 올라갈 때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좀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22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그 밑단인 18만 원으로 손절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살짝 조정을 받고 올라갈 타이밍이 왔기에 윤성 FNC 공략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2만 원, 손절가 18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볼까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최근에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최현덕 매니저님 봤다고. 강원도요? 안 가셨나요? 이번 주에 갈 예정인데. 네. 아, 그럼 미리 봤나 보네요. 네. 뭐 다른 분을 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4시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제가 어제 TCC 스틸 말씀을 드렸고 오늘 급등이 나왔죠. 일부 수익 실했습니다만은 결국 오늘 CPI를 보고 또 급등할 종목이 반도체와 자동차 있습니다. 각각 한 종목씩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4시에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원도가 아니라 강화도에 가셨나요? 강화도도 또 아니면 없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현덕 매니저님 유튜브에서 만나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